안녕하세요. 김정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미국 레지던트 도전을 결심하면서부터 매칭에 성공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많은 선생님들께서 미국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아마 대부분은 이제 저처럼 어떤 미국하고 전혀 이렇게 연관이 없는 그런 쌤들이 많이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기 전에 조금 걱정도 많이 하시고 과연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도 많이 가지시고 할 텐데 그런 분들에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또 이제 어느 정도 하면 갈 수 있겠구나. 뭐 그런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요 강의 동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목차는 일단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준비했던 과정을 쭉 이렇게 조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보여드리고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점들은 조금 힘들었다 그런 점들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준비 미국에 의사로서 레지던트로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다면 이게 쌤도 그렇겠지만 누구에게나 이게 참 막막한 과정입니다. 저도 어, 처음부터 뭐 사실 지금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일할지 생각하면 막막하지만 어떻게 이 정말 시험부터 이제 학교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말 막막한 마음이 많으실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중간중간에 요거는 이래서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깨달았던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전체적인 과정을 이제 처음부터 크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은 이제 준비하신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처럼 그냥 평범하신 선생님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좀 드렸으면 하는 뭐 그런 마음에서 이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뭐 꼭 스펙이 어떻다 그래서 무조건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저도 그렇고 다른 쌤들도 그렇고 아마 제가 뭐 자기하고 좀 비슷한 어떤 수준의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했다라는 걸 보면 조금 희망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 스펙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국에서 나고 자랐고요. 그 다음에 영어권에서 어학연수를 했던 경험은 전혀 없고요. 한국에서 어떤 시험, 영어 시험 같은 경우는 탭스를 최고 850점까지 받은 적은 있는데 일단 이날은 좀 잘 나왔던 것 같고 어쨌든 그 정도 실력이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 부산에서 부산대학교 의전을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매칭 되기까지 졸업 후 3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뭐 의전은 졸업했으니까 학부는 이제 컴퓨터공학 전공이고요. 그 다음에 USMLE 점수는 스텝 1은 232점, 스텝 2 CK는 250, CS는 한 번에 통과했고, 그 다음에 스텝 3는 212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 당시에는 스텝 3 점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스텝 1, 그 다음에 CK 스텝 3가 이게 평균이 240, 아니 230, 240, 220, 뭐 그 정도 됐고 표준 편차가 한 20 정도 됐으니까 뭐 한국으로 치면은 뭐 5등급, 4등급, 뭐 6등급 뭐 그 정도 점수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범하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인턴 레지던트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논문도 없고 미국의 실습, 옵저버십, 클럭십 이런 거 하나도 없었고 그 다음에 미국 의사한테서 받은 추천서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이 정도 스펙이고요. 그래서 제 준비 과정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드리면 전 총 3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 때 제가 이제 4학년이었는데 그때 10월 달에 이제 미국을 가겠다 하고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은행인데 USMLE 월드라고 그거를 과감하게 이제 1년치를 결제를 했죠. 아직 접수도 안 한 상태였는데.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이제 그 다음해 1월에 이제 국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국시를 쳤는데 이때 이제 그 USMLE 준비도 하고 이거 어차피 미국 갈 생각이었으니까 국시는 그냥 합격만 하자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게 또 막판에 가면 또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좀 어영부영한 상태에서 둘 다 공부를 좀 제대로 못하고 국시를 통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허가 나오자마자 취직을 했고 유학병원에 취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사하고 어떻게 준비 또 하느라고 또 공부를 못 하다가 4월 달에 이제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했고 그래서 이제 11월 말에 이제 시험을 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11월 말쯤에 이제 모의고사를 쳐보니까 도저히 이게 점수가 생각만큼 나오질 않아서 연기를 했고요. 그래서 또 해를 넘겼죠. 해를 넘겨서 결국 3월 중순에 시험을 이제 쳤습니다. 그래서 232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점수 나오자마자 CK, 스텝 2 CK를 접수를 했고, 요거는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잡았나? 네, 그 정도 잡고 접수를 했는데, 이제 9월 말쯤 되니까는, 이게 또 점수가 또 이렇게 모의고사 점수가 예상만큼 나오지 않아서 또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험은 이제 CS를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요쯤부터 이제 영어 회화를 이제 그, 그 영상 통화로 할 수 있는 영어 회화 선생님을 구해가지고 이제 영어 회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이제 CK를 응시를 해서 이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 점수를 받았어요. 250 받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CS를 봐야 되죠. 2017년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CK 점수 나오고 바로 이제 CS를 접수를 했고 이제 준비를 쭉 해서 이거는 CS는 생각보다 이제 중간에 아이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이제는 좀 지겹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4월 달쯤에 봐도 되겠다 정도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예정대로 5월 중순에 CS를 응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CS 합격 이제 발표까지 6월 말에 이제 다 와가지고 이제는 원래는 이게 올해 2017년에 지원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는 이제 좀 생각보다 결과가 좀 빨리빨리 나와서 갑자기 이게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7월 달에 접수하면서 이제 쭉 스텝 3 접수하면서 미국에 이제 지원할 준비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원 서류를 쭉 준비를 해서 이제 9월 초에 쫙 지원을 하고 그다음 11월 동안 스텝 3도 보고 인터뷰 여행도 이렇게 쭉 다녔고요. 그다음에 2018년 이제 올해가 돼서 이제 2월 달에 이제 랭크 오더라는 걸 작성을 하고 이제 3월 달에 최종 매치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일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 이제 제가 쭉 정리를 해봤더니 이제 준비 과정 동안 돈이 얼마나 들었나 이런 것도 이제 좀 감이 아직 준비 시작하기 전인 분들은 좀 안 잡히실 테니까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냐 하면 시험 비용만 다 합해서 700만 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시험 비용만 각각 뭐 한 100에서 200 사이 정도 드는데
총 시험 비용만 700만 원 정도 들었고, 또 이제 그 교재, USMLE 교재, 그다음에 또 모의고사 치고 이런 것도 타는데, 아, 보통 USMLE 월드를 1년 정도 그 구독을 하면은 한 50만 원 정도씩 나가거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문제은행이랑 또 책이랑 이런 것들 또 모의고사 하니까 또 한 340 정도 나갔고, 그다음에 레지던트 병원 지원할 때 제가 163군데 지원을 했는데 그것만 거의 460만 원 정도 들었고, 또 이제 인터뷰 여행하면서 뭐 숙소랑 뭐 항공권이랑 저는 이제 온 가족 다 같이 갔기 때문에 좀 많이 들었거든요. 600만 원 이상 그 정도 들었고, 그래서 준비하는 데만 2천만 정도 들었습니다. 네. 뭐 여기서 아끼실 수 있는 거는 글쎄요. 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지원을 좀 적게 하시거나 인터뷰 여행을 혼자서 아주 싸게 잘 다녀오시면은 조금 더 아낄 수는 있겠지만 대충 이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총 163군데를 지원을 했잖아요. 이제 그 중에 이제 리젝션 확실히 이제 넌 안 받겠다라고 연락 온 데가 58군데, 그리고 인터뷰를 받은 곳은 딱 7군데요. 7군데였고요. 그 다음에 아무 연락조차 없었던 곳이 98군데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한 것 중에 5.6% 정도만 저한테 인터뷰를 줬죠. 그 중에 한 군데만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총 인터뷰를 받은 병원은 이렇게 7군데였고요. 다행히도 거의 다 뉴욕, 뭐 매사추세츠 쪽에서 받아서 크게 뭐 멀리 이동할 건 없어서 저로서는 뭐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플러싱, 우드홀, 메트로폴리탄, 나소, 링컨, 그 다음에 MGH, 매사추세츠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순위 다운스테이트에서 이렇게 받아서 총 7개를 받았고요. 이 중에서 요 앞에 2개, 플러싱이랑 우드홀은 이게 프리매치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마음에 들면은 이제 매치 이런 거 프로세스 하기 전에 각각 이렇게 사인하는 뭐 그런 병원들이라서 나중에 매치까지 이제 매치 랭크에 넣을 수 없는 병원이었고요. 밑에 있는 5군데 그거를 이게 랭크 오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로 랭크 오더를 했고, 이제 저는 2번 병원에 가게 됐죠. 이거는 이제 그 매치했을 때 자기가 1순위로 쓴 곳, 2순위로 쓴 곳 이런 것 중에 어느 곳에 매치될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인지를 통계를 낸 건데요. 이거는 미국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같은 외국 준비생들이나 뭐큰 차이는 없어요. 뭐 첫 번째 랭크 한 곳에 반 정도는 간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정도 3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이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대충 이런 과정으로 쭉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일찍 끝내실 수 있는 분은 한 1, 2년 안에 요걸 다 끝내시는 분도 계시고, 더 오래 걸리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 보통 남자 선생님들 군대 아직 안 갔다 오신 분들은 공보위 군의관 기간 3년 동안 뭐 저하고 비슷한 일정을 이렇게 쭉 마치시는 것 같고요. 대충 예 보통 한 이 정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힘들었던 점들을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 점수가 좀 애매했어요. 점수가 요새 보통 많은 쌤들이 고득점을 받으시는 추세고, 보통 한 250, 260,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실제로. 도전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어, 이제 그 정도면 점수 받으시면 거의 다 뭐 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좀 애매하잖아요. 점수가, 좀, 그렇게 높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뭐 그렇게 낮지도 않은. 근데 그런 점수라 가지고 제가
안 될 것 같다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의외로 인터뷰 여행을 이렇게 다니면서 면접관들이나 아니면 같이 그 지원하러 온 지원자들이 한테 이제 점수를 얘기를 하면 점수가 되게 좋다는 또 말을 들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뭐랄까 그게 이제 일세밀 코리아 게시판 같은데 올리시는 분들은 다 좀 고득점이신 분들만 보통 후기를 남기시니까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조금 기대치가 높으신 것 같고요. 아, 그래서 뭐 조금 애매했지만 뭐 그럭저럭 뭐 넘어갈 수가 있어서 어쨌든 뭐 저는 이제 됐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영어 이것도 좀 힘들었죠. 제가 많은 쌤들이 그렇겠지만 뭐 어릴 때 외국에 살아본 경험도 없고 또 어학연수를 다녀온 적도 없고 이래가지고 뭐 나름 영어 하는데 두려움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아 원어민은 아니니까 그리고 미드 같은 거를 자막 없이 아직 원활하게 볼 수 있는 실력도 아니고 또 이제 처음 영어 회화를 이제 이 CS 준비하며 시작했을 때 처음에 이제 제가 말이 혀가 많이 굳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면접 보러 가서도 이제 미국인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많은 데서 이제 대화에 끼면은 좀 많이 못 알아듣고 이런 점도 있었고 해서 과연 그 병원들에서 내 영어 실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또 나중에 일을 하면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좀 걱정을 했고요. 이거는 뭐 앞으로도 계속 조금 스트레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분들은 영어 공부도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미국에 이게 실습을 안 갔었다 보니까 이게 실습을 사람들이 이제 가라는 이유 중에 이게 가서 좋은 추천서를 받아올 수 있어서 가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가서 미국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거를 직접 체험을 해봐서 이제 나중에 그 자기가 이제 병원 인터뷰를 다닐 때 이 병원은 이렇구나, 이 병원은 이렇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이제 심지어 과연 내가 미국에 가는 게 맞는 건지를 미리 체험하라는 그런 목적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인터뷰를 가서도 이제 병원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는 게 없으니까 그 면접 보고 할 때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를 물어보려고 해도 내가 너무 모른다는 거를 들킬까 봐 적극적으로 좀 물어보지도 못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안 가고 또 이번에 매치가 됐지만 어, 가능하면 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학생 때 가면은 이제 싸게 갈 수 있으니까요. 클럭십 같은 거를 가셔서 꼭 추천서를 물론 받아오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 병원의 시스템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체험을 하고 오시는 그런 목적으로더라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에 클리니컬 익스피리언스가 없죠. 그리고 미국 추천서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그 지원 자격에서 아예 거르는 데도 있거든요. 최소 6개월 이상 미국 실습을 한 사람, 또 뭐 최소 한 개는 미국 의사가 써준 추천서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게 거기서 바로 걸리는 데도 있고, 또 이제 미국 아닌 의사가 써준 추천서는 조금 중요하게 안 본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내가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인터뷰를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고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저도 그렇고 없이 성공하신 분들도 꽤 있지만 어, 뭐 여건이 허락한다면 당연히 또 갔다 오시면 조금 여러 면에서 편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랭크 오더 하고, 그러니까 아니면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인터뷰 끝나고 한국 돌아와서 이 발표 날 때까지 3월 중순까지 계속 할 일 없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제 병원에 어 자기가 뭐 1순위로 쓴 병원에다가 내가 정말 거기 가고 싶다. 뭐 그 정도 표시하는 메일 보내는 거 말고는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동안 희한하게 그게 자신감이 자꾸 뚝뚝 떨어집니다.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분명히 제가 인터뷰를 다닐 때는 좀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좀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기다린 동안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드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고 뭐 안 될 것 같은 이유가 자꾸 떠오르고 그래서 그 시간이 또 마지막으로 좀 아주 괴로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혹은 이제 준비 중이신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합격 확률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하는 말이랑 또 제 경험을 바탕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합격 확률을 높이려면 당연히 USMLE 점수가 높을수록 좋죠. 이거는 사실 준비하시기 전인 선생님들이나 아직 시험이 남으신 선생님들이 바꿀 수 있는 변수 중에서 제일 바꾸기 쉬운 거예요, 사실. 어, 그냥 공부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다른 것들은 이제 노력 대비해서 효과가 점수를 올리는 것만큼 큰 건 없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또 그렇고 실제로 저기 통계에서도 그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것 중에 하나가 USMLE 점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점수를 무조건 받으시고요. 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만약에 고득점을 못 받았다고 해도 또 안타깝게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시는 쌤들도 꽤 많으신 것 같던데 제가 이제 232점을 받았잖아요. 스테본에서. 근데 저하고 비슷한 정도 받고 그냥 포기하시는 쌤들이 좀 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는 안 될 것 같다 해서. 어, 근데 이제 그 이후로도 다른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변수들이 많으니까 어, 꼭 고득점을 못 받았다고 해서 해도 만약에 정말 가고자 하신다면 다른 것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수 말고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게 이제 좋은 LOR 추천서. 이것도 이런 걸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뭐 실습을 그 미국 옵저버십이든 뭐 클럭십이든 가셔서 갈 수 있으면 되도록 가셔가지고 좋은 추천서를 이제 받아서 오시면은 뭐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음, 뭐 근데 이게 없다고 해서 특히 이제 근데 LOR은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요. 석장은 어디든지 요구를 하니까 석장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미국 LOR이 없다고 해서 아, 꼭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한국에서라도 좋은 LOR을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실습도 열심히 하시고 또 좀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꼭 좋은 추천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실력도 당연히 잘할수록 좋죠. 잘할수록 좋고 이것도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점수가 좀 그럭저럭이고 LOR이 좀 뭐 별로라도 인터뷰 가서 이 사람은 정말 영어를 잘하는구나 이런 게 있으면은 앞에 걸 또 뒤집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런데 또 반대로 자기가 한국에서만 쭉 나고 자라서 영어 실력에 대해 자신이 없다. 지금부터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어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영어 어학연수도 간 적이 없고 외국에 살아본 적도 없지만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꾸준히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한다면 어, 이것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어느 정도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면 그리고 뭐 사실 이렇게 의사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뭐 보통 머리가 똑똑하신 게 아닐 텐데 영어 실력을 높이는 게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USMLE 시험도 어차피 영어로 다 치실 정도 실력이라면 충분히 이 시험 준비하는 기간에 영어 공부를 병행해서 조금씩 한다면 충분히 저는 이제 영어 실력이 문제가 돼서 매치가 안 된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건 말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시골에 있기 때문에 이 어학원 같은 데 갈 여건이 안 되거든요. 주변에 없어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요새는 이제 인터넷으로 영상 통화로 수업을 정말 너무나 편하고 싸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신은 이게 내신도 의외로 도움이 됩니다. 좋은 내신이. 그래서 제가 시험 준비를 시작하면서 전 내신이 괜찮거든요. 내신이 괜찮은데 이게 좀 아까운 거예요. 내신을 이만큼 받아놨는데 이게 한국에 있는 병원에 들어갈 때는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에 가려니까는 이게 다 소용없게 됐네 싶었는데 인터뷰 가면 내신이 참 좋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리고 내신을 실제 그 한국의 의대 성적표를 제출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MSP라고 그 거기 또 보면은 자기가 다닐 때 어느 정도 했는지 이런 걸 다 표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신이 좋은 것도 의외로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학교 지금 아직 다니시는 학생 선생님들이라면 학교에서도 열심히 하세요. 하셔서 가지고 내신도 잘 받아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뭐 논문이 없지만 논문이 있어가지고 연구 실적이 좋고 뭐 저기 유명한 그런 학술지에 많이 실리고 이러신 분들이면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뭐 저는 없지만 아마 이거 없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없어도 갈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만약에 있으신 분은 그것도 이제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프로그램들에서 비자를 서포트 안 해준다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쭉 그 지원할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비자를 안 해줍니다라고 써놓은 홈페이지에 명시해 놓은 데나 아니면 제가 물어봤을 때 안 준다고 한 병원들이 좀 있었는데 그 괜히 좀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영주권 시민권이 있으면 이제 그 병원에도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거나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조금 도움이 된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도 이제 시험 만약에 시험까지 쫙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자기소개서 쓰고 또 그 다음에 이력서 쓰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자기소개서도 제 경험으로는 이것도 잘 쓰면은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하지만 그래서 일단 뭐 핵심은 이제 자기를 포장을 잘 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요즘도 그렇고 미국에 지원을 할 거면 더더욱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인 쌤들은 저도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좀 너무 겸손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게 어떤 미덕처럼 돼 있어가지고 자기가 가진 어떤 장점을 잘 이렇게 드러내기 힘들어하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뭘 쓰려다가도 이거는 좀 그런가? 하고 이제 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최대한 같은 것도 좀 긍정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거를 많이 찾아가지고 이제 짧으면서도 임팩트 있게 잘
쓰시면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도 제가 뭐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이제 면접관 쌤들이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도 제 자기소개에 대해서도 언급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잘 썼다, 뭐 감동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뭐 제가 어릴 때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그래서 이거를 또 포장을 잘하면 어디든지 난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또 저는 이제 대학생 때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여행을 막 다녔어요. 좀 관계 없는 것 같잖아요. 이것도 하나는 이제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자신이 있다. 이렇게 포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대학생 때 과외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봉사 활동 조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애들을 가르치는 뭐 그런 거를 했는데, 그게 왜냐면 내가 이제 애들을 가르치는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렇다. 그렇게 포장할 수가 있었고. 또 저는 군복무를 소방서에서 했는데 그런 것도 나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죽이는 법 대신 살리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또 그다음에 저는 또 일반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으니까요. 그런 걸 쓰면서 난 그래서 단체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저는 원래 공학 전공했다가 의학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 앞에 그 갭이 전혀 이쪽이랑 또 무관할 것 같지만 그래서 나는 이제 최신 의학 기술을 습득하는데 자신 있고 남들보다 빨리 익힐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또 저는 애들이 있으니까 소아과 지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을 나는 잘 다룰 자신 있다. 또 제가 요양병원에서 또 일을 했는데 끝나고 이것도 너무 소아과랑 접점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겪어보니 나이가 들면은 이제 또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해서 애들처럼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소아과에 적합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잘 포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쌤들도 이제 쭉 자기 과거를 이제 자기소개 쓸 때 과거를 잘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면 쌤들은 다 대단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잘 자기소개서에 열심히 생각해서 멋지게 쓰시면은 그런 것도 합격 확률을 이제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자기 자신이 매력적인 지원자라는 거를 어필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어, 뭐 앞에 것들이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뭐 많잖아요. 장학금 같은 거 받은 적이 있으면은 그런 것도 이제 어필을 하시고 또 동아리 같은 거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으면 그런 것도 다 어필을 하시고 또 집안에 가족들 중에 의사가 많다. 그런 것도 되게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어필을 하시고 또 특이한 경험을 한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얘기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깨알같이 합격 확률을 조금 조금씩 높이시면 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매칭의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쌤들이 한국에 사실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쭉 갈 때 어떤 정해진 공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수능 점수, 내신, 뭐 요즘 잘 모르겠지만은 뭐 어떤 그런 정형화된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만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군데에서 자기가 조금 삐끗했더라 해도 다른 쪽으로 어필을 하면은 자기를 원하는 병원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병원마다 또 정말 달라요. 제가 옛날에 그 유명한 콘라드 피셔 쌤이 이제 매칭 성공하는 법 뭐 이런 강의를 하는 걸 유튜브에서 봤는데 자기는 점수를 제일 중요하게 여긴대요. 그래서 미국 출신이건 아니건 간에 자기는 그냥 점수 순대로 그냥 쭉 해가지고 그 점수만 보면은 얘가 잘할지 못할지 자기는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병원도 있고 또 아닌 병원도 있단 말이에요. 점수는 정말 커트라인만 넘기면 되고 그 외의 것들을 잘 검토를 해서 보는 병원도 있고 또 어떤 병원은 자기는 죽어도 외국인 싫다는 병원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또 반대로 어떤 병원은 외국인 환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외국인을 오히려 선호하는 병원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병원은 미국에서 꼭 실습을 한 거를 중요시하는 병원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병원은 얘가 옛날에 했던 것들 중에 좀 다양한 것들, 특이한 거를 많이 한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을 좋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딱 잘라서 내가 점수가 이러니까는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 미국에 다양한 병원들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 어딘가에 선생님하고들하고 선생님 지원자 쌤이랑 딱 맞는 병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어, 조금 열심히 매력을 어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끔은 이런 거 외에도 운이 좀 따라줄 수도 있어요. 하필이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한국인 의사를 되게 선호하는 병원이 만약에 미국에 있다고 쳐요. 근데 최근 몇 년간 한국인 선생님 지원자가 없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엄청 플러스죠. 근데 반대로 그런 병원이 있는데 하필 또 2년차, 3년차 한국 선생님들이 이미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안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운도 좀 따라줄 수 있을 것이고, 이거는 뭐 상상이지만 예를 들어서 인도나 파키스탄 이쪽에서 이제 미국으로 엄청나게 많이 가잖아요. 근데 어느 해에 만약에 미국이랑 인도 사이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가기 좀 힘들어졌다. 그것도 한국인 쌤들한테는 그러면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 그 어떤 정해진 정답이 있다고는 생각하시지 마시고 에,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시고 도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매치 과정 자체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저는 지금 뭐 다 됐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그 과정을 생각하면은 시험 공부하는 것들도 어려웠고 또 어떤 가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웠고 주변의 가족들을 설득하기도 어려웠고 또 중간에 영어 공부도 해야 돼서 어려웠고 또 돈도 많이 들었고 접수하는데도 힘들었고 또 그런 와중에 봐요. 제 동기들은 벌써 이제 어 빨리 간 데는 벌써 레지던트 마지막 연차인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 자꾸 중간에 좀 힘들죠. 아, 내가 왜 지금 이 고생을 해서 남 동기들 다 커리어 쌓을 때 저는 지금 아직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길을 가고 있나.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어, 근데 뭐 그렇다고 막 죽어도 못하겠다 이 정도로 힘든 건 또 아니고 또 그렇다가 정말 쉬웠네 이런 것도 또 아니에요. 그 딱 중간쯤 어딘가에 아마 답이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게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통계상 그 매치 그 일단 랭크 오더까지 한 사람들 중에 외국인 그러니까 IMG들이 될 확률이 50%인가? 그렇다고 제가 통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보세요. 한국에서 이제 다른 어떤 거 되게 힘든 시험을 준비한다. 예를 들면 뭐 사법시험. 합격률 50%안 되잖아요. 훨씬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쌤들이 지금 이미 의사가 됐지만 의사가 되기까지 준비했던 거 50%보다 확률이 낮았을걸요? 그거를 거쳐온 쌤들이고 다 똑똑하신 쌤들이니까 아, 의지가 정말 확고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어, 누구나 할 수 있다? 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이게 어,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치 제가 준비하면서 인터뷰 때 어떤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면접관이죠. 그 선생님께서 이제 너네들 지금 매치하면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때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생 요새 한 100년 잡으면 거기
뭐 왔던 사람들 20대, 30대 이런데 이제 겨우 한 인생 30% 정도 산 거라면서 그 이후에 또 계속 뭔가 더 큰 시련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헤쳐나갈 일이 많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혹시 뭐 매치가 되면 물론 좋지만 그 다음에는 만사가 다 끝났다. 이제는 완전 뭐 인생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그러니까 준비할 때 수도 있는데, 이제는 또 다른 시작이고요. 저도 이제, 미국 가서 수련 받고, 하는 동안 뭐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어, 제 설명은 이 정도로 끝이고요. 아마 이제 매치에 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칠 것 같고, 뭐 다음에는 다른 거? 미국 생활? 그런 걸로 또 기회가 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쌤들이 도전하셔가지고 꼭 성공하셔서 미국에서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시고 감사합니다.